제가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.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.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. 3시간 동안 갑자기 연락이 안 돼. 3시간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보기 3개를 내드릴게요. 1번. 먹었지? 응. 뭐, 뭔 일 있겠지? 먹었지? 먹었지. 먹었고요. 2번.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?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? 내가 싫어졌나? 3번. 아싸, 다행이다. 아싸 다행이다? 아우, 나 진짜 같이 있는 거 너무 숨 막히고 힘들었는데 아싸, 다행이다. 자, 답을 나는 1번이다, 2번이다, 3번이다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? 근데 이건 성격일까요?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덜 사랑하는 걸까요? 아닐 거예요. 이걸 우리가 애착 유형이라고 불러요. 애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사랑하고 착 들러붙는다. 라는 말이어서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불러요. 누군가에게 안전감을 느끼는 그 형태, 그 반응.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애착은 운명이 아니에요. 일종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인식하기만 해도 사실 우리의 애착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. 그럼 우리도 다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애착 유형과 관련된 질문지를 여러분 들어오실 때 네네. 한번 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드렸죠. 일단 우리가 이 회피형과 그리고 이 불안 요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 4개의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4개의 유형인데 일단 내가 불안 점수가 15점 미만이에요. 그리고 회피 점수도 낮아. 그래서 내가 불안 점수도 낮고 회피 점수도 낮아. 나는 안정형이에요. 야, 이거 뭐 너무 좋은 겁니다. 최고죠. 어유.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.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겠지. 이 사람이 이런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. 이렇게 주로 판단을 하는 형이고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보시면 거부 회피형이라고 나오죠. 나 불안은 낮아. 근데 내가 회피가 높아. 네, 맞아. 그럼 이게 거부 회피형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나는 좀 없어도 돼.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밀어내고 심지어 회피 점수가 높은 분들은 잠수 타요. 잠수 탑니다. 예. 그래가지고 보면 집 나가버리거나 잠수 타거나 아니면 말 몇 달씩 안 하고 이런 분들 있죠. 불안 몰입형이라고 있죠. 요건 불안이 높은 분이에요. 불안이 높은 분. 또 몰입형이라고 또 나와 있죠.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집착하는 겁니다. 가지 마. 나 사랑해줘. 난 사랑이 필요해. I need love. 나 지금 미워하는 거야?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? 끊임없이 재촉하고 독촉하죠. 자, 그러면 마지막 공포 회피형이 있어요.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불안도 굉장히 높아요. 회피도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간절히 매달리죠.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 잠수를 타버려.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. 거기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죠. 그럼 그 사람을 밀어내. 오, 뭐야? 늘 고독하고 간절함을 요청하지만 그 간절함이 내게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이 공포회피형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고 동시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다.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사람마다 다 유형이 달라요. 제일 중요한 건 내 유형이에요. 남의 유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. 맞아요. 그런데 내 배우자의 유형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왜 그런지, 어째서 그런지, 언제 그러는지, 어떤 방식으로 그러는지 예측도 되고 이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.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40살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분이 계셨어요. 그래. 뭔 그런 분들 소리구나. 요새 좀 있어. 그러면 정말 단 하루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? 그건 아니래요. 3일 천하. 3일 천하. 제일 길었던 게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에 딱 3번 만났대요. 이게 이제 3일 천하가 맞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기만 하면 무섭대요. 왜 그러지?
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있다가 저는요 하고 들어오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.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. 이 여자는 기다렸겠죠? 근데 이 남성이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분이 저랑 같이 42살에 상담을 시작했어요. 매주 해서 한 달 반을 한 겁니다. 6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자분을 만났고요. 소개를 받아가지고 3년을 연애를 했어요. 오, 길게 갔다. 이때 했던 검사가 애착 검사였어요. 애착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회피형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회피 점수가 거의 극에 달았었으니까요. 그러나 이분의 회피에는 이유가 있었죠. 어머니가 항상 이 자식,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완전히 다 모른 척하고 전혀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아이고. 세상에. 그러면 아들들이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. 사랑받고 싶으니까 만져달라고 안아달라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달려들었을 텐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개를 딱 돌리고 아이들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이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반드시 거절당할 거잖아요. 이런 낯선 상황과 거절에 대한 불안, 이 두 가지가 함께 엉겨 붙으면서 이 사람 생에 40살이 될 때까지 늘 3일 천하의 연애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람은 이런 나를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자유를 얻습니다. 맞아, 맞아요.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.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착의 지점으로부터 더 좋은 애착의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고요. 무엇보다 내가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